잠깐만요. 됐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진짜 긴장되네요. 사실 이렇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물론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엄청 떨리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내서 시작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지까지 전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된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벌써 조금 기대되지 않나요? 맞다. 말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2개 올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아직 제대로 축하도 못 받았는데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예전에는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더 이상 말이 길어지기 전에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봅시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법도 함께 배웠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만약 2에서 3년 전에 저에게 언젠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께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가장 먼저 웃었을 사람은 바로 저였을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어를 배워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시켜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오직 호기심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호기심이었죠.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말하지? 저 많은 소리를 어떻게 다 구분하지? 그리고 들을수록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한번 해볼까? 그냥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같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정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첫 주에는 몇 시간씩 강의를 보고 단어도 정말 많이 외우고 메모도 여기저기 가득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몇 달만 지나면 분명 한국어를 아주 잘하게 될 거라고 믿으며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정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펼치면 분명 외웠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고 한국어 영상을 봐도 겨우 한두 단어만 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단 한 단어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공부를 모두 멈추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나랑 맞지 않는 걸지도 몰라.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한국어는 더 어렵게 느껴졌고 새로운 단어를 외우면 예전에 외운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제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말할까? 나는 아직도 간단한 문장 하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비교는 자신의 첫 번째 장을 다른 사람의 마지막 장과 비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연습했던 수많은 시간을 보지 못했고 실수했던 순간들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오직 결과만 보고 제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언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한 문장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유창해질지를 묻지 마세요. 대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물어보세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문장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진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날 밤 내렸던 그 결정이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배움을 바라보는 제 생각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많이 공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왜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씩 공부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루에 5개씩 강의를 보지 않았고 오랫동안 공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목표 하나를 세웠어요. 매일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는 조금이라도 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걸 바로 체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분명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도 너무 천천히 변해서 아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대 잊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짧은 한국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문장이 그대로 이해된 거예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조금씩 제 안에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는 아주 작은 발전만 있어도 더 큰 의욕이 생겼습니다. 제가 뛰어나졌기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제가 맞는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이미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수준을 대략 B1 정도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B2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계속 복습하고 있고 새로운 단어도 꾸준히 외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분명 알고 있던 단어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가장 큰 변화를 만든 단 하나의 비결이 뭐였나요? 저는 단어 암기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문법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공부 시간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발음이 정말 자연스럽네요
라고 말해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 바로 그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아니라 제 한국어를 완전히 바꿔준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 전과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듣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배운 방식이라면 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가장 먼저 집중하지 않는 걸까? 그날 이후 제 공부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단어 하나만 알아들어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영상만 골랐습니다. 1분, 길어야 2분 정도.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1번, 2번, 5번. 어떤 날은 10번이 넘도록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단어만 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한국어 자체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말하는 억양,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방식, 잠깐 멈추는 타이밍, 한국 사람들이 놀랐을 때의 말투, 기뻐할 때의 말투, 망설일 때의 말투까지 조금씩 귀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들리는 문장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 문장을 따라 말하고 원래 발음과 제 발음을 비교하고 다시 말하고 또다시 말했습니다. 가끔은 제 발음을 듣고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발음은 아직 많이 어색했거든요.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가 같은 말을 수없이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는데 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어 영상을 들어도 예전처럼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단어들이 하나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 들리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조금씩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가 낯선 언어가 아니라 익숙한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이해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제 한국어를 듣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정말 한국 사람 같네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발음만 따로 연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했던 게 뭐였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답은 항상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자음과 모음의 발음, 숨쉬는 타이밍, 말하는 속도, 잠깐 멈추는 순간, 웃는 방식, 감탄하는 방식, 질문하는 말투까지. 정말 영화 속 배우를 따라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발음을 가장 많이 향상시켜준 방법이 뭐였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 단어 1000개를 외우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문법을 10시간씩 공부하세요 라고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세요. 매일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숨기고 싶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복습하고 있고 단어 암기 앱을 열어 매주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분명 알고 있던 단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어떤 언어를 배우든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그 사실 하나를 깨달은 것이 제 마음을 가장 편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멈추지 않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려 처음 한국어를 배우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분명 피하고 싶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을 잃게 만들었던 아주 큰 실수들이요. 누군가 그때 미리 알려줬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좌절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실수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한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입니다. 바로 단어를 외우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에 20단어, 어떤 날은 30단어까지 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뿌듯해했죠.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절반은 잊어버렸고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듣지도 않고 다시 보지도 않는 단어는 우리 뇌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먼저 여러 번 들어보고 직접 읽어보고 짧은 문장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문장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꾸고 나서부터 단어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언어 자체보다 문법에만 너무 집착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문법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규칙, 모든 예외, 모든 어미까지.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문법은 알고 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문법을 외우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실제 문장 속에서 하나씩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이건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몇 년 동안 공부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자주 그랬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제 자신을 돌아봤고 항상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저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그 사람의 마지막 페이지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결과만 보고 제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교를 멈춘 순간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여정에서 가장 신기했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더 빨리 가려고 애쓰는 걸 멈출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고 대신 항상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돌이켜보면 이 두 문장이 저를 몇 번이나 포기 직전에서 붙잡아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제 정말 솔직하게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대답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2년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대답한다면 공정한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분들은 제가 매일 8시간씩 공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국어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제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 정도 공부했고 어떤 날은 20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15분만 공부한 날도 있었고 심지어 아예 공부를 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열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것을요. 열정은 시작하게 만들어주지만 꾸준함은 끝까지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B1이나 B2 수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 정해진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도 환경도 공부하는 시간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매일 조금이라도 듣고 계속 복습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디 목표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두지 마세요.
대신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왜냐하면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대부분 끝까지 가는 사람이니까요. 만약 시간을 되돌려 처음 한국어를 배우던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한 달 만에 유창해질 수는 없어. 단어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네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계속하면 돼. 그리고 저는 언어를 배우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이유는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조금 지쳐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성장이 조금 느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대신 1년 뒤에 자신을 바라보세요. 분명 꾸준함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어를 시작해보고 싶다면 저는 첫날부터 듣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부담 없는 속도로 여러분의 귀가 조금씩 한국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진심으로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어 한국어를 시작하거나 계속 이어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